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시간이었어요. 금년 안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어서 8만 5천 원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8만 전자 안착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장 삼성전자가 8만 1,200원의 종가가 나왔고 장중에는 무려 8만 2,500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게 찝찝해요. 찝찝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단기 고점은 찍은 거 아닌가 파생시장에서. 네. 저는 그 징후를 앞에보다는 뒤에 그림자를 자꾸 보거든요. 오늘 파생 쪽에서 엎어치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그림을 저는 코스피 200 갖고 이 그림 갖고 이 상황이 지금 언제 예측이 됐냐면 5월 30일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오히려 이때 비관론인데 레스걸 부르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73,500원 바닥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인버스 곱을 파셔갖고 레버리지로 가자 한 게 이제 18,000원대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월 1일, 5월 16일 이 쌍봉 자리를 뚫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쌍바닥이었죠. 인버스 곱은 이걸 붕괴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도와주면은 뭐라 그럴까 여기서 이제 원형 바닥형 패턴이 나오는데 네. 오늘 레버리지를 반 팔아갖고 인버스 30% 일단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 보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50원 이번에 1,900원을 깨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지수 고점 만들지 오늘이 고점일지는 앞으로 저는 6월 27일을 디데이 잡겠습니다. 6월 27일이요? 네. 그날이 저는 11월 5일 우리가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번 6월 27일 TV 첫 토론회가 결정될 것 같아요. 대충 그 분위기가 11월까지 쭉 갈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팔고 6월 27일까지 2차 전지는 죽이나 보자.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시고 뭔가 다시 재선 가능성이 있어야 뭐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LG전자도 매도 사인을 했어요. 오늘 좋은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점에서 21% 정도 에너지가 나오면 저는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20일에서. 그러면서 인버스 곱 갖고 볼래요. 인버스 곱. 그리고 레버리지 갖고 볼래요. 그래프로는 모양 좋잖아요. 직전 쌍봉자리 고점 뚫고 이제부터 가나보다 할 때 항상 저는 50 내 70% 때려봅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물어보자고요. 여기에 기승전 흐름이 뭘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그런데 오늘 뭔가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시가장애 종목들에서. 근데 삼성전자 이 고점에서 1,000원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플러스 앞으로 마이너스 낸 거 이것도 찝찝하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파생 쪽에서는 이상징후 하나 등장했다. 이상징후요? 예. 고점 신호? 예, 1차 고점 신호. 그래서 레버리지를 50 내 70% 팔고 네. 저는 레버리지는 빨리 인버스보다 더 많이 팔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찍 치고 나가기보다는 원형 천정을 만들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근데 대표님 미국 시장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는데요. S&P 500이 올해 들어서 31번째 고점을 높였고 예, 나스닥도 20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카운팅 하시죠. 이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150에서 300 부러진 날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 돼야 돼요.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지지하고 거기서 오히려 땡겨야 돼요. 네. 그런 거 확인할래요. 그거를 오늘부터 27일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보세요. 제가 이 빨간 선을 바로 뚫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 뚫는데 3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뚫는데 시간차가. 그러면 전 고점을 뚫는데요. 아니 얼마 안 남았어요. 뭐 한
보면 한 3, 4천 원 정도, 4천 원만 되면 이거 뚫어요. 네. 근데 이 4천 원 진폭이 3개월 걸리는지도 보자고요. 그런다는 얘기는 이거 눌렀다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파동을 볼 때 이 하락폭의 반 75% 능선이 얼마고 이 지금까지 상승한 거에 절대적으로 중심감은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보시면 82,500원과 73,500원에 지금 12% 올랐는데 75%, 8만 원 절대 이거 깨면 안 돼요. 미국 시장이 급락했어도 뺐다 올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78,000원까지 공격하면 50에서 70포인트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800 뭐 한 거의 몇 포인트밖에 안 남겨놓고 또 3포인트 남았습니다. 예, 2,750을 죽여버리고 다시 가면 어떡해요? 이거를 확인하는 걸 저는 6월 27일까지 확인할래요. 6월 27일 대선 후보의 첫 번째 토론장에서는 물과 종이 그리고 90분 동안 서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그때까지 2차 전지주나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갖고 이분이 건강이나 거기서 실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나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를 볼래요. 그 리스크를.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물 파생으로 네. 제가 요때가 5월 30일 날 그 9월물이 360이거든요. 이거는 추세 트레이딩 하지 말고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는데 이게 385를 뚫었습니다, 오늘. 전에 우리가 전주에 집회에서 이거 요물 375 돌파하겠네. 이게 이제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승폭 한번 보세요. 요게 오늘 오전장이고 오후 종가는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385.70. 361.25에서 이 385까지 이 에너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또 현대차, 기아가 만든 에너지입니다. 이게 절대 이제는 380 깨면 안 돼요. 380. 그래서 삼성전자, 팔만전자. 네. 선물은 380 불가침. 이걸 깨면 이제 하방 공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를 됐던 간에 숏을 치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지지하는지 6월 27일까지 확인하랍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그동안 5월 30일부터 레스고 불렀던 에너지를 일단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숨고르기의 종목 순환 전략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거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6월 27일까지의 흐름을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이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럽 증시에서 프랑스 지수가 특히나 이제 보름 전쯤부터 주가가 한 5%나 급락하는 장이 펼쳐졌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 있으세요? 제가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매주 월요일 날 8시 20분에 한 7분이나 10분 정도 온라인으로 네, 아침 방송에서 출연을 네. 하시죠. 온라인으로.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프랑스 까꾸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 무시하라고. 이유가 그랬어요. 있습니까? 무시해요? 예, 무시하라고. 왜 그러냐면 구구파가 극단적인 구구파가 지금 유럽 쪽에 다 약간 좌파 내지 사회주의 종의 파들이 지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쪽에서 뭔가 구구파들이 득세하고 프랑스만이 아니에요.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하니까 이거의 반사 이익이 미국이에요. 미국 에너지.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이거를 무시하라고 한 이유는 네. 저는 이 정치적인 변동성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7월 달 나토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올림픽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이제 조기 총선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4월 19일 5월 말을 프랑스는 급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독일은 4월 19일 저점은 안 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떤 논리가 나면 프랑스 파라
프랑스 국제파라 독일 국제사 이쪽으로 이동하고 미국으로 가자 이런 논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붕괴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게 네. 이제 7월 말에 시스템 붕괴까지 가면 이제 그때 미국 부러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한 달 정도 후에 뭔가 그때 10년짜리 국채 그다음에 유럽,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갖고 땡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뭐라 그럴까 게릴라 전투 지수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뭐 3천 가고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끼역끼역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계단으로 20포인트, 30포인트 올리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갑자기 퉁 한번 30에서 50 두들겨 맞는 파동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미국과 디커플링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봅니다. 제가 엔비디아가 150불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것도 하나의 징후예요. 시가총액 1등으로 등극했습니다. 난 그것도 불안해요. 이게 영원한 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롱숏만 이루어지고 있고 1등부터 10등 시가상위 종목 빼면은 S&P 500은 급락 파동 지금 종목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한테 물어보고 삼성전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네.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는 내부자들 매도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F 난 다음에 희석화 전략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진폭보다 변동할 진폭,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다음 갈 때 다음 전략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기도 미국 또한 금리 인하할 때까지 7, 8, 9. 네. 3개월 동안은 그냥 뭐라 그럴까 원형 천정형의 급락하다 다시 대반등 요런 패턴만 지속되고 종목 잘 찍어야만 수익이 나고 괜히 또 지금 차익 실현된 것 지금까지 수익이 평가 이익으로만 난 분들은 현금화 시키시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갑자기 엔비디아도 10에서 15% 먹은 걸 토해낼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의 빅테크 종목들을 잘 사셔서 수익을 거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지금 시점에서 미국장 들어가는 건 위험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요. 테슬라는 들어가자고요. 테슬라는 괜찮아요? 예. 오히려 엔비디아나 애플 관련된 거 전번 주에 애플 관련된 종목들 신고가 낼 때 내가 LG 이노텍이나 덕산네로 BH 때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사이에 추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미국 시장의 연골고리는 테슬라가 움직일 때 저는 테슬라는 구획을 준다면 트럼프 쪽이라고 보거든요. 테슬라는 뭐 스타링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 이제 X로 바뀌었는데 이런 쪽이라든지 보이지 않게 저는 테슬라는 트럼프 쪽, 트럼프 대통령 쪽,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 이렇게 해서 거기도 롱숏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슬라 연결고리를 강조해 주시니까 그와 연관된 종목들도 함께 좀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전번주부터 강조하는 자동차 부품 현대차 그룹, 뭐 그다음에 조금 확산한다면 우주, 네. 스타링크,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5G 통신 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자동차 부품.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가장 핫한 게 저는 현대차 그룹하고 자동차 부품의 순환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짚기에 앞서서 일단 시가 상위 종목들이 만약에 25% 정도 상승했을 때는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고 최근에 LG전자, 기아, 현대차 등이 좀 그 정도 위치에 왔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덜 갔잖아요. 어떻게 삼성전자는 판단하세요? 12% 왔습니다. 11%요? 12%. 12%. 그러니까 여러분들 LG전자 보세요. 네. 4월 19일 날이 저점입니다.
5월 30일이 눌림목이고요. 그러니까 4월 19일부터 5월 7, 8 올랐다 눌릴 땐 요때는 에너지가 작아요. 그 다음이 지금 치고 나가갖고 여기가 11만 3천인데 정확하게 저점에서 21%. 그러고 나서 7% 여기 9만 7천 원까지 조정하다가 오늘 땡긴 게 뭐 차지 포인트인가 뭐 충전 뭐 인수하면서 뭐 이렇게. 근데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우위가 약화되면 보조금이나 또 충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쐐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점 빨간색을 돌파를 못하면 앞으로 5일 동안 팔아놓고 10만 원과 9만 7천 원 다시 주나. 이것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나 다 비슷한 전략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전자나 LG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LG 전자 보세요. 21%가 11만 원, 25%가 10만 2천. 여기 빨간색에서 지금 1차 파동이 두들겨 맞고 요 7%, 여기 7% 선에서 지지해주고 다시 이걸 뚫느냐 안 뚫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6월 27일까지 요 에너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요걸 못 뚫어요. 14%. 요게 8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오늘 8만 2,500원. 그러면 삼성 요거의 중간값이 한 8만 원 정도거든요. 네. 요번에 7만 8,600원이 계속 저항으로 작동해 이걸 뚫어갖고 요번에 이제 한 랠리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원 더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50에 70% 팔고 여기서 한 2, 3천 원은 미국 시장이 더 가면 요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21%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요 코스에서 저는 6월 27일 결과물과 7월 5일이 될지 7일이 될지 2, 4분기 실적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7조 이상 나오나. 7조. 그 에너지가 안 나오면 계속 또 롱숏에 이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골고리는 이제 범용 반도체가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HBM 뭐 따따따따 이 개념보다 이제 그동안에 뭐 차량용 반도체, 범용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괜찮았네 해갖고 전체 총량이 커지는 에너지가 삼성전자가 나와주면 그러니까 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게 이제 7월 초예요. 네. 그러니까 6월 27일부터 7월 초까지 돌다리 두들겨 볼래요. 그러면서 시장에 물어봐갖고 이 에너지가 형성되나. 그래서 오늘 찝찝했던 게 아침에 제가 옵션 양매 써갖고 느껴봅니다. 네. 아침에 상방의 에너지입니다. 600, 700%. 요게. 그런데 요때 코스피 200이 383.5입니다. 네. 종가로 요거보다 커요. 300. 근데 코스피 200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600, 700 된 게 거의 반토막 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200, 400. 이게 이제 내일 만기잖아요. 여기서 385짜리하고 387.5가 내일 결제가 안 되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요 차이가 이제는 코스피 200을 올려주면서 최근 얼굴은 387 정도 가야 되고요. 코스피 200이 385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2,800 가요. 그런데 내일 아침부터 이걸 양쪽으로 2포인트만 죽여도 이건 다 휴지돼 버립니다. 그럼 오늘 1조 이상 에너지 산 것들이 엎어치기 들어가요. 이게 오늘 그래서 찝찝하다는 그래서 얘기입니다. 고점 신호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어쩜 뭔가 여기서 선물로 지금 2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네. 여기서 10포인트 추가하려면 삼성전자가 84,000원, 5,000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죽이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죽이고 비차익이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래서 내일 목요일 만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나사 선물이 중요합니다. 나사 선물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일어나는데 야간 선물 시장이 급락한 거예요. 2포인트, 마이너스 2포인트 이상 된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마이너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 오늘 좀 찝찝했다. 그래서 그리고 인버스 굽이 쌍바닥을 깨고 내려가서 오히려 분할 매수 시작했고 레버리지를 때리면서 여기서 이제 그 200개 종목들의 롱숏 평균값들의 그 인버스고 레버리지가
완전히 그 직전 고점 뚫고 직전 저점을 깼거든요. 이게 이제 스위칭이 나오나 그 부분을 한 3일 정도 볼래요. 3일 정도 봐서 평균값이 아까 얘기했는데 삼성 8만전자 선물은 380 이걸 지지 못한다. 그러면 7월 초까지는 또 변동을 줬다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장이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야간 선물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전주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바로 정의선 회장 거버넌스 또 정몽구 회장 지분가치 제고 전략이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사망설이라는 해프닝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었잖아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나올 때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삼성 쪽도 기억하신 분들 모르겠는데 똑같은 논리가 있었어요. 2014년 5월 달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심근경화에서 쓰러지면서 순천향병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울대 병원 가면서 어떤 상황, 근데 딱 1년 지나서 네.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건희 회장님 사망 앞으로 보면 그날 삼성 SDS가 10몇 프로 올라가고 삼성 그 무거운 물도 급등했습니다. 꼭 정몽구 회장님, 그 전 명예회장님 해프닝하고 똑같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만 샀던 현대모비스를 25만 원을 뚫었어요. 그때 때리고 눌림목을 보라고 그랬는데 23만 5천 원에서 터닝했어요. 네. 그다음에 글로비스가 그 무거웠던 게 20만 원 갔다가 18만 초입 갔다가 오늘 21만 원 갔어요. 저는 글로비스는 오늘도 70%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9만 원, 2만 원씩 계단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게 이제 반면교사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고 나서 거의 3, 4년 동안 삼성그룹의 거버넌스 게임이 갖다 해서 삼성 SDS 상장시키고 제일모직 상장시키고 또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시키고 아주 노이즈가 어마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저는 현대그룹은 아직 준비도 하나도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해프닝이 났다는 얘기는 네. 상당히 이제 급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해프닝 나오면 회사는 사실무근이나 웃긴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과거 경험이면 우리 그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고 진짜 법적으로 돌아가시는 시간하고 진짜 그 이제 뭐 생명 연장을 해갖고 하는 거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님은 제 기억으로는 6년 걸렸어요. 2014년 5월 날짜도 기억합니다. 5월 10일 날 쓰러지셔갖고 2020년 10월 15일 날 법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몽구 명예회장님은 우리가 전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해프닝이 나올 줄 모르고 앞으로 이 구도가 제가 현대로템을 팔고 왜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이 거버넌스 게임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이걸 끊을 거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지분 요거를 끊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11% 갖고 있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풋옵션 조항 때문에 이거 상장이 앞당겨질 것 같고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관련된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이제는 담보가치 높이 게임이 들어갈 겁니다가 전번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저게 나온 거예요. 시계열이 더 빨라지는 겁니까? 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럼 현대모비스를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게 아니라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이게 30만 원을 가는데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25만 원, 23만 원, 26만 원, 24만 원, 27만 원 이런 스타일로 가지. 이게 그냥 쭉 뽑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현대제철을 노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이요? 지금 현대제철은 거의 자진상폐 그래프와 비슷해요. 3년 동안 계속 죽입니다. 네. 현대제철
그것도 정몽구 회장님이 개인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어떤 면 눌러갖고 현대모비스 같이 뭐 상속이나 이제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시각도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제철을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려면 저는 현대건설하고 엮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겠죠. 자동차 또 부품단이니까 이게 또 어디하고 엮는지 한번 보시죠. 현대제철을. 그래서 이제 위치상으로는 현대제철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나 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2만 원 박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트만 보면 현대제철 같은 종목은 지금 손이 좀 나가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쳐다보기 싫은 거 사놓으시죠. 그러면 이것도 한 32,000원과 35,000원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무슨 뉴스 나오나 보시죠. 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현대제철이 마치 현대모비스 21만 원, 22만 원 느낌입니다. 그리고 추세로는 안 가요. 네. 추세로는 이게 32,000원, 33,000원이 120선인데 이게 20일 이평선이 뚫고 역별이 정별되면서 뭔가 철강과 건설을 엮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왜 인도 IPO를 적극적으로 미는가? 이 시점에 3대 자동차 시장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금이 필요해서. 거기가 쿠션 돌리기 거버넌스 게임 같아요. 조금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지금 네. 이게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거를 방법이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 뭐 보슨 다미스나 투자한 거를 조 단위로 늘려갖고 그거 갖고 지분을 갖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아니면은 쿠션 돌리라는 개념이 해외 투자 부분을 굉장히 넓혀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해서 뭐 거기에 부품 회사라든지 뭐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현대제차, 현대건설이 들어가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차 모비스의 계단식 담보 가치를 높이게끔 만들어놔도 보고요. 네. 담보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쿠션 돌려갖고 그때 이제 어느 점에 이제 그 하나의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본격화시키고 뭔가 하는지 요게 저는 현대 삼성전자는 한 거의 2016년 걸렸거든요. 네. 여기는 1, 2년 안에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시점을 예상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네.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2027년 대선이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의사 회장님이 자금을 키워갖고 쓰는 시간 스케줄을 다른 에너지가 방해를 하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의 대선 욕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유도해서 싱크탱크들의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반면교사로 여러분들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거 기억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이건희 회장님 심폐소생 회복 중 2014년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44만 똑같은 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 주요할 거는 2014년 5월 10일 날 쓰러지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같은 해 급격하게 두 기업이 상장이 된 겁니다. 이런 적 없어요. 이거 엄청난 이권인데 아니 거의 15조 7조 총합해갖고 20몇 조 되는 거를 시차 11월 14일 12월 18일 동시 그 시간차가 얼마 안 나면서 이렇게 급하게 상장을 시켰습니다. 네. 삼성그룹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이거를 주도했던 싱크탱크 집단이 이분들입니다. 일단은 그때는 전략기획실이죠. 이학수 부회장님, 김인주 사장님, 2층. 이게 여러분들 이때 스토리텔링을 보시면 2008년도에 이제 삼성 특검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다 형량을 받으셨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이학수 전 실장 또 집행유예 다 법적으로 리스크를 이게 2008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이학수는 이 분들을 내치신 거예요. 집사들인데 그러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이 사장님을 그때는 사장이 아니 좀 부상시키면서 건설 파트 삼성물산과 이쪽을 뭔가 이부진 회장 그래서 삼성물산 그 다음에 호텔신라 합쳐서 100조 정도 에너지를 이부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연결고리 IT에 200조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팀을 가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를 시도하면서 사람들 재편하고 그러다가 쓰러지갖고 신경에서 걸려갖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다 무산된 거예요. 그럴 때 주도적으로 이학수 부회장님이 이제 상장 러시를 시키면서 등장한 거고 이때 한번 이 지분을 한번 보시죠. 이 삼성 SDS를 지분하면서 이게 19만 원에 상장될 때 이재용 자산 가치가 1조 6천억, 이부진 5,700억, 이서연 5,700억, 이학수 5,800억, 김인주 2,500인데 이거 상장시키면서 거의 상장하자마자 40만 원 가서 이게 1조. 그래서 셀러리민에 신화 해갖고 대문짝으로 나오고 그때 이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이학수 특별법으로 이거 환수해야 된다. 법적 문제로. 이게 난리 났던 때입니다. 이런 게 스토리텔링으로 딱 나온 거예요. 네. 삼성 SDS 상장.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일모직의 상장인데 여기서 제일모직 상장시키면서 이 순환 출자 구조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생명 이 금융으로 이 이론선으로 갔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뭐냐면 BWCW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초 취득 단가가 48억이 3조 되고 16억이 1조 되고 16이 1조. 이런 에너지가 또 이때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제일모직 통합물산 합병하면서 1대 0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갖고 이게 원래는 1대 1.3으로 돼야 되는데 삼성물산 1대 0.3 돼갖고 이거 갖고 엘리엇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의 노이즈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쫙 보시면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용 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가신 그룹들이 심지어는 법적으로 오히려 책임지거나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책임져서 지금 상태가 됐는데 현대차에 적용하면 현대차는 그 상황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대신 뭐 감옥 가거나 뭐 BW, CW 이런 작업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 가치 높이기 게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거랑 인도 프로젝트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삼성동이 이제 그 부지 올리는 게 거기도 몇 조가 엄청난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걸 늦추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왜 급하게 하냐면 기부 체납이 들어와야 뭔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땅 파고 흙 파고 해서 뭔가 삼성역과 뭐 GTX 이런 것들 해서 뭐가 보여줘 갖고 대선에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힘이 더 큰 건가요? 아니죠. 그게 충돌하다 보면 자꾸 그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법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면 뜻대로 길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협조가 들어와야 스무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노이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딴지 걸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또 충돌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이에 했던 거를 다 취소시키겠다 해보세요. 그럼 또 골 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 바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또는 현대건설, 현대엔진 합병시켜서 쪼개 합치 이 전략은 끝났고 네.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삼성그룹 같이 이런 체계적인 어떠한 CB나 이런 속도가 여기는 아니고 여기에는 이학수, 김인주 같은 분이 없구나. 그러면 어때요? 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뭔가 그 보스턴 다이너스 건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역의 화두는 그래서 뭔가 자꾸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시켜갖고 그 속에서 뭔가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외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IPO라든지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전략화시켜갖고 그걸 풀으면서 지배가치 그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순서라면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이 이제 비상장된 현대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스 20% 개인 투자. 요 물줄기를 잘 들여다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가 막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제철하고 현대오토에버. 오버를 봐라. 그래서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선 회장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제철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간 많이 올랐던 대표님, 화장품이나 K푸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때는 소부장이나 삼성전자의 상승 에너지가 나오는 시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시작된 거죠.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K화장품이나 K푸드의 상승세는 좀 꺾이는 거예요? 전 3개월 동안 안 봅니다. 3개월을 안 봐요? 네. 왜냐하면 그쪽이 저는 테마 스토리텔링과 실적이 플러스 알파 돼갖고 하나의 큰 물줄기를 준 거거든요. 올해 내내 좀 주도주였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극단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략의 반대편이 이제 소부장 같아요. 네. 소부장. 그럼 소부장 주식들이 이제 그 갖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이런 것들이 3개월 동안 10월 달까지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주도하면 반대로 숏이 걸립니다. 그러면 K뷰티나 K푸드는 그냥 9월 달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딱 지금 단기 전에 눌림목이 다시 갈까?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는 6개, 그러니까 삼계탕, 하림, 네. 요번에 아직 못 간? 목강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저는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7월, 8월에 40도 들어가는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좀 웃기는 얘기겠지만 초복이 7월 15일이더라고요. 네. 그럼 하림 사서 초복까지 한번 갖고 가볼래요. 근데 그냥 보통 단순하게. 아니 뭐 매년 복 시즌이 돌아오면 뭐 할인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주가도 반응을 하나요, 대표님? 아니 한번 지금 3,000원이니까 해볼래요. 이게 옛날에는 네. HMM 인수 우선순위 해갖고 3,000원이 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3,000원 그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3,000원 위치에 지금 위치는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리고 6,000원은 안 봐요. 네. 대충 4,500원, 5,000원대 오면 팔아버릴래요. 근데 초복, 중복. 근데 이겨갈 때 같이 엮어서 보는 게 6개. 그 신라 SG,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하림, 마니커, 뭐 이런 것만 볼래요.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뭐 우양이니, 뭐 삼양식품이니, 농심이니 이런 거는 3개월 동안 다음 실적. 그러니까 대충 2, 4분기 실적이 7월 말이나 8월 달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확인할래요. 그거 확인했는데 거기서 생각대로 나왔다 하면 현재 상태 유지하는 거고, 여기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 나오면 그때 본격적인 조정 나오면서 그때 또 주도주 바뀌면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당분간 뭐 CJ 시푸드나 우양이나 그동안 삼양식품이나는 금년도 최저점과 네. 지금 오른 걸 4등분해서 중심값이 얼마인가 보고 거기까지 흔드나 볼래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 동안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뒤풀이 파동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종목들이 되반등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20, 30%밖에 대반등 에너지는 안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눌렀다 다음 가고 나스닥이 부러졌는데
디커플링 돼서 우리나라 소부장을 땡겨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5일에서 10일 동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6월 27일하고 네. 그때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 그러면 이런 소부장은 7월 말에서 8월 달에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퀄리타스 반도체. 전번에 27,800원 권력 전에 팔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권력됐습니다. 21,000원대 하단. 요게 20% 진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흔들다가 요 121선이 32,000원. 이걸 뚫어가야 돼요. 이 뚫는 에너지가 7, 8월 달에 나오나 볼래요. 이거 뚫으면 KBT, K음식은 추가 급락할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도 추가 급락할 거라고 보고. 요거를 얘만 보는 게 아니라 갖다 예를 들어서 뭐 칩셋 미디어. 네. 얘도 27,00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HPSP. 얘는 45,000원, 47,000원. 전번에 45,000원 때려가고 다시 재매수 요거 고점 뚫어서 아직 역배열이거든요. 제가 역배열이라는 거는 121선 밑에 21선. 이게 121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21선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이거 언제 주나가 또 중요하고요. 이게 1개월 걸리냐 3개월 걸리냐에 따라 이 에너지가 또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걸 7, 8, 9 확인해 볼래요? 그래서 여기도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뭐라 그럴까? K 소부장도 주도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주도했던 것도 숨고리 가면서 뭔가 엉뚱한데. 네. 그래서 K가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원전 6개. 남았고, 네. 그 다음에 K 핵 남았고, 그 다음에 오늘 간단히 얘기해서 푸틴 북한 와서 군사적인 자주 니네들이 공격받으면 바로 들어가겠다는 조약을 맺었네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이 예정돼 있다라고 기사가 뜹니다, 대표님. 이게 또 이 한반도 리스크 이게 만만치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싫어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아니 북한은 내 밑에 계속 둬야 되는데 갑자기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을 러시아가 제치고 러시아와 손을 들어와갖고 잡고. 내 밑에 어떤 에너지를 뺏어가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또 충돌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환율을 계속 칠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고 또 1,400원 뚫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한반도 리스크를 어떻게 건드려 주나.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가 다시 가지 않겠나. 그리고 또 방산주 외에 여기에 이제 아까 프랑스가 급락하니까 저는 여기에 또 반사이익이 원전 같아요. 체코 쪽에서 프랑스 정치 불안한데 장기 이렇게 하는 걸 그쪽에 줄까? 그러면 확률은 우리나라가 더 원탑이 높아질 텐데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치고 올라온 거 아닌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가는 대우건설이었나요? 대우건설은 건설이니까 잘 못 갈 겁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나 네. 한전기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에서 진짜 대우건설은 수주해야 갈 것 같아요. 그거는 7월 달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7월 거고요. 말 정도니까 그게 또 한 달 시장을 또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일주일 동안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쪽이었는데요. 이쪽 파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단도 키 맞추기가 또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는 25만 원, 26만 원에서는 반 때려라. 현대차는 28만 원과 30만 원에서는 때려라. 상대 수익률 가성비가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서 전번 시간에 또 HL 만도나 SL도 때리라고 그러면서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대오토에버. 요거 17만 원 돌파해서 20만 원까지 가나 한번 보시고요. 이제 키 맞추기. 그 다음에 전번에 화신을 이것도 키 맞추기. 우수 AMS나 화신. 근데 이제 화신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쳐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럼 화신은 매도해갖고 이쪽에서 안 간 게 이지나 우수 AMS나 안 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품단에서 순환이 나오는 것들로 밑에 단 가서 키 맞추기.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도 키 맞추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부품 쪽은 키 맞추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연결고리 이쪽 테마도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때 이제 코론 글로벌을
설명해 드렸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론 글로벌 매도해서 그때 이제 코론 글로벌하고 이지 케어텍을 같이 설명을 해 드렸을 겁니다. 이지 케어텍. 네. 근데 이지 케어텍은 아직 못 갔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입니다. 네. 코론 글로벌이 이제 8, 9천 원짜리가 이제 시동안 그럼 대두 잡고 얘가 15,000이나 17,000원 가면 이건 때려갖고 다음 타자가 이지 케어텍이 아닌가. 근데 얘 15,000 찍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얘는 120에서 11,000원과 10,000원은 다시 사도 돼요. 그러면서 여기 시간 조정했다 요걸 뚫기 전에 네. 이 종목이 움직이나 볼 거예요. 이지 케어텍. 이것도 아직 역배열입니다. 아직까지 120일, 20일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 형편없어요. 그러면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골이 진다는 건 요걸 뚫었다는 얘기예요. 23,000원과 2만 원. 여기 오면 일단 때리고 다시 보면서 코론 글로벌 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네옴이나 오크레제건에서 MOU를 맺었거나 뭔가 그쪽과 관련돼서 현지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이걸 움직이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흔적들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머니게임으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트레이딩 하실 때는 또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연결고리 쪽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이 변한 게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간밤에 그 SMR의 주가가 12%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대표님. 그렇죠? 원전주도 강했고요. 그래서 네. SMR 뉴스케일은 전에 9.5불에 때려갖고 7불 정도나 깨면 사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7불 깬 다음에 오늘 9.5불. 네, 까지 왔죠. 예, 9.5.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그재그 같아요. 여기서 아직- 더 위로 갈 에너지는 아직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네. 요쪽 관련된 종목들의 군집을 한 4-5개를 계속 추적하고 보거든요. 뉴스케일만 제일 강해요. 이거는 갖다 얘기해서 전에 그 아이스버그인가 공매도 보고서 내고 난리쳤던 기업이고 또 전산 실수해갖고 하루에 뭐 90% 빠지면서 노이즈가 있는 건데 이런 종목이 지금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래서 반 내지 70%는 9.5불 싶을 때 때리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XY 때 오히려 수소로 가봐라.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는 계속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2.3불에서 2.5불 정도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X축에 뉴스케일 놓고 Y축에 플러그 파워 놓으면서 계속 여기도 직선 넣어놓고 롱숏이 왔다 갔다 하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전략이냐면 전번에 한번 수소를 설명하면서 어디에다 설명해 드렸나. 수소 ETF 관련주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플러그 파워하고 우리 두산 퓨어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월 달이다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가 플러그 파워고 1등이 두산 퓨어셀. 그런데 이게 이제 5월 14일 날이 4.95불 찍고 지금 2.56불이거든요. 요때가 대부분들 우리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게 다 고점입니다. 두산 퓨어셀이 어디 있나 이렇게 52% 올라가면서 이때 26,000원, 7,000원. 그러면서 지금 제가 22,000원과 23,000원은 요 그림을 미리 그려드렸거든요. 네. 지금 딱 요 위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1차 파동 주고 눌림목 줬다가 이게 N자가 나오면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기도 원전 에너지랑 수소 발전 에너지가 같이 겹쳐서 시소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여기도 롱숏 이용하는 게 같이 가면 뭔가 추세인데 미국도 지금 같이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수소 쪽은 미국하고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심지어는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독일의 정책. 네. 독일이 원전할 수 없으니까 수소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한 달 정도 점검해 보면서 시소로 왔다 갔다만 잡아볼래요. 확실한 건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바닥인 건 맞아요? 예, 뭐 이거는 저는 여기도 앞으로
큰 그림이 우주같이 네. 10년간 이거 우리나라 수소연맹이 추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그거를 한국이 뭔가 주축이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ETF나 이런데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뉴스케일도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삼성물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소 ETF나 이런 데서 뭔가 투자하는 것도 다 우리나라 포스코나 SK나 이런 쪽 다 연결돼 있어요. 비즈니스 툴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추세로 하는데 이게 딱 원전, 조선, 수소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이끌 중심들 아닙니까? 네. 또 울산, 여수 여기에 핵심 산업단지의 주축이고요. 이거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건드리니까 정부도 여기에 방향은 계속 집중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인포믹스 라이브 진행을 통해서 올해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반도체 외에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조선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조선주 좀 어떻게 보세요? 해상 운임 지수도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조선주는 네. 저는 하나오션만 봅니다. 왜 한화오션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이게 쪼개기 분할 너무 많이 해갖고 저는 그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네. 옛날 하나를 묻힌 걸 그냥 4개인가 쪼개갖고 그냥 어느 거에다가 둘지는 우리가 찍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오션은 저는 이거는 조선과 방산, 특히 호주의 이름 또 까먹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산은요, 미국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한테 잠수함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4만 원대 팔아, 2만 5천 원 사, 3만 5천 원 팔아, 2만 8천 원 다시 사, 지금 3만 3천 원입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4만 원까지 가는 거 볼래요. 그래서 하나오션만 찍고 오히려 조선 기자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전체적인 뭐 다 확산시키지는 않고. 않겠습니다. 그냥. 네네. 예.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맞다. 추세- 군함과 방산이 함께 엮일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그게 옛날 대우조 하나오션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오션 한 종목만 때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최근 들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유통주 쪽은 흐름이 좀 어떤가요?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때가 또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신세계 이마트 갖고 볼래요. 이마트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네. 연장했잖아요. 이게 BRV하고 사모펀드하고 갖다 해서 이마트 이게 6개월 그냥 연장한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한 번 내지 두 번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예. 그래야 풀려요. 네. 그리고 유통 쪽에서 진짜 살아나려면 어떤 현상이냐면 중국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중국 에너지요? 예. 중국이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이제 지금 유통에서 중국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유통은. 지금 알리나 테무 갖고 지금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붙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이나 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는 공격보다는 같이 가자 쪽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롯데관광 개발 요 세 가지 갖고 볼래요. 네. 요게 주가가 에너지가 지금 가격대보다 30 내지 50이 올라가면 이제 됐구나. 근데 그가 에너지 안 나와요. 네. 그러면 그쪽은 그러니까 유통주는 중국의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가격대에서 30% 정도는 위로 올라왔을 때가 오히려 그때 좀 사볼만 하다라는 아니죠. 말씀이시네요? 아닌가요? 지금 바닥은 바닥인데 네네. 이 30% 올리는 게 6개월 지나서 1년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시간차. 네. 근데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하만 하겠습니다라는 전략이지. 바로 못 갈 거예요. 그쪽은 산 넘고 물 건너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CEO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돼야 돼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NH가 이제 돈 빌려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벗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BRV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이게 6개월 후에 해결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스타크 문제에서 또 대판 싸우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럼 그때는 그때까지 금리는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럼 그때 충격가 더 클 거라고요. 그거 확인할래요. 잘 알겠습니다. 유통주를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